비숍은 헐크 호건을 만나기 위해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LA로 향했다. 당시 호건은 PPB 언센서드의 대폭망 이후 위클리 TV쇼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이 무렵 LA에서 주연을 맡은 영화인 산타위드 멋을 촬영에 매진 중이었다. 참고로 호건의 해당 영화는 언센서드 1996 실적보다 더욱 처참한 흥행 성적을 낳는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11월 초에 극장 상영을 시작했으나 극도로 저조한 오프닝 위켄드 실적으로 2주 만에 상영관에서 내려오는 실패를 맛봤다. 이 기간 약 22만 달러의 박스 오피스 수입을 거두는데 이는 같은 해 개봉한 306편의 영화 중 255번째로 저조한 성적이기도 했다. 영화 촬영 도중 호건은 틈틈이 나이트로를 살펴보고 있었다. 촬영장에서 배정받은 그의 트레일러 대기실 내부에는 나이트로가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날의 모든 촬영 스케줄이 마무리되었을 무렵 비숍이 세트장에 도착해 호건과 재회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호건이 비숍에게 서드맨이 누구인지를 물으며 먼저 입을 뗐다. 이에 비숍은 아직은 몰라요라고 답했을 뿐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디테일하게 전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당시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항만을 호건에게 전했다. 물론 비숍이 서드맨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었지만 호건의 캐릭터 설정에 재촉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차마 그 이름을 꺼내지는 않았다. 그러자 호건은 서드맨이 누가 되어야 할지 자신은 알고 있다며 비숍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금 비숍이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호건은 서드맨이 되기로 결심한 자신의 속마음을 넌지시 비숍에게 알렸다. 마침내 호건은 악역 전환을 실행하기로, 즉 아웃사이더즈와 함께하는 WCW의 대항마가 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그동안 비숍이 호건으로부터 듣기를 바라오고 기다려오던 말이기도 했다. 아웃사이더즈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DDP는 비숍과 애틀랜타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비숍은 호건이 아웃사이더즈의 일부가 되길 바라며 그 사안에 대해 고심 중이었는데 술자리에서 이 사실을 DDP에게 털어놓았다. 덧붙여 해당 그룹의 팀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점도 공유했다. 비숍의 말을 듣고 있던 DDP는 잠시 후 자신이 서드맨의 적격자라고 말하며 베일에 쌓인 세 번째 남자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어필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웃사이더즈의 두 멤버와 과거부터 진정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자신임을 거론하면서 앞서 펼친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비숍은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DDP는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이 서드맨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비숍에게 물어본 후 동시에 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했었다고 떠올렸다. 그럼에도 당시 비숍이 고수했던 생각이 옳았음을 깨끗이 인정한 DDP는 비숍의 결정이 전적으로 정확했다는 점을 표명했다. 아울러 서드맨은 헐크 호건이 수행했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DDP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헐크 호건이 턴 힐을 시행하는 것만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를 양산할 수 있었다. 10년 이상 구축해온 호건의 캐릭터 백그라운드는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익숙하고 친근한 기믹이었다. 그의 캐릭터에 반하는 턴힐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업계 전체와 그 너머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충격을 안길 것은 분명했다. 단, 이 모든 예측은 그의 턴힐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을 때나 가능한 결과물이다. 표면적으로 호건이 턴힐을 계속해서 망설인 데에는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이 걱정되었던 부분도 있었다. 당시 브룩과 릭은 각각 8살과 6살이었고 호건은 자신의 악역 전환이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을 훌쩍 뛰어넘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기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서 감행한 악역 전환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 쌓아온 찬란한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고뇌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리스크는 그에게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도전을 막아서는 견고한 장애물과도 같았다. 그로 인해 턴힐을 위한 모험보다는 현재에 순응하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었다. 나이트로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선보인 렉스 루거의 등장은 분명히 놀라운 일이었다.
아울러 경쟁사의 벨트를 들고서 라이브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메두사의 등장도 확실히 충격적인 연출이었다. 그러나 헐크 호건이 턴일을 했을 경우 발생할 충격은 실로 범접 불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 자명했다. 내쉬는 과거를 회상하며 호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에게 있어서 호건은 자신이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이자 프로레슬링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였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신의 동경의 대상이었음은 물론이고 그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밝혔다. 내쉬는 WWF와 계약을 맺은 후 처음으로 새로운 단체의 락커룸을 찾았을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다. 뉴욕주의 앨버니에서 열린 이벤트로 회상한 그는 그날 밤 락커룸에서 호건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와우, 헐크 호건이다라고 속으로 감탄을 삼켰던 그 기억을 되살렸다. 내쉬가 지닌 이 같은 호건에 대한 호정은 그들이 유닛 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화로운 팀워크를 예상토록 했다. 호건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턴일은 그의 커리어에 상당한 위험을 동반한 움직임이었다. 1980년대부터 명성을 드높이기 시작하면서 호건은 자신의 캐릭터를 앞세워 전세계 어린이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위기와 역경을 겪을 때마다 헐킹업을 통해 강화되는 그의 모습은 놀라운 인기로 이어졌고 TV와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헐크 호건을 보면서 자란 어린이들은 어느새 20대 혹은 30대 이상의 성인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의 승리 공식에 더 이상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팬들도 늘어만 갔다. 어쩌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호건의 상징적인 올 아메리칸 베이비 페이스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가 도래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호건의 계약은 다가오는 10월이면 만료되는 상황이었고 그의 전 보스인 빈스 맥맨도 당시까지는 실질적인 접촉을 전해오지 않은 시점이었다. 호건의 극성 팬들은 그가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하던 약 16년 전 악역으로서 초기 커리어를 써내려간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류 팬들과 대중들은 고유한 패턴으로 무장해온 강렬한 호건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다. 헐카매니악스의 열띤 지지와 함께 호건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3번의 펀치와 아이리시 윕에 이은 빅북 그리고 아토믹 레그 드랍이라는 피니시 시퀀스를 앞세워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커리어 동안 이러한 놀라운 성취가 바탕이 된 상태라면 턴일이 실패할 경우 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반작용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그로 인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 안식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연했다. 호건급의 스타가 새로운 기믹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가정할 시 얻을 수 있는 해답의 폭은 현저하게 좁혀진다. 그것은 캐릭터를 새롭게 재포장해내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사장되거나 혹은 소멸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그러나 모험을 건 이 시도가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역사는 이 모먼트에 대해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고 호건은 그의 닉네임 중 하나와 같이 불멸의 존재로 남게 될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1980년 1월 20일 레리 즈비스코는 그의 멘토인 브루노 산마르티노를 상대로 턴일을 시도하여 팬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바 있었다. 즈비스코는 산마르티노의 호의를 이용해 무차별 공격을 퍼부은 데 이어 수차례 체어샷을 가해 그의 멘토를 유혈히 낭자한 상태로 다운시켰다. 이 사건으로 팬들은 즈비스코를 경멸하기에 이르는데 그 영향으로 그는 칼에 찔리고 반복적으로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들의 최종전은 그해 8월 9일 뉴욕의 세이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 그날의 메인 이벤트로 열린 즈비스코와 산마르티노의 스틸 케이지 매치를 보기 위해 36,295명이 흥행에 불을 지폈고 즈비스코의 배신에 의한 턴일은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동요시켜냈다. 참고로 해당 경기는 케이지 이스케이프에 성공한 산마르티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과거 호건도 배신에 의한 턴일로 반사이익을 얻은 적이 있었다. 앙드레 더 자이언트와 마초맨 랜디 세비지의 배신은 레슬매니아 3와 5의 흥행 성공에 크게 기여했고 그들과 챔피언십을 가진 호건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상대에게 승리를 따내며 팬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이제 호건은 자신이 배신의 주체가 되어 팬들의 반응을 끌어낼 준비를 앞두게 되었다.